안녕하세요. 어린이와 동화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온 가족이 함께 듣는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재미있는 사연과 멋진 이야기 손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 방송을 함께할 선생님은 독서교육 전문가이신 김소영 선생님이신데요. 어린이가 책 읽기 재미에 흠뻑 빠지게 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시는 독서교육 전문가이시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그 책의 저자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계신 김소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어린이도 있지만 어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 책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니 워낙 이게 지금 베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들이 생각할 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린이라는 세계? 우리를 가지고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이러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어린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또 어린이의 세계를 잘 읽어주시는 선생님이만큼 오늘 방송 아주 재미있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나이 가장 웃긴 흑역사.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겪은 흑역사가 있는데요.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벌써 재밌네요. 7년 전. 어린이 입장에서 7년 전이면 굉장히 옛날이죠. 1년 전만 해도 옛날입니다. 네. 7년 전. 저는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고 또 별로 할 것도 없어서 부엌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글부글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봤습니다. 그땐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으므로 물이 100도에 끓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제가 궁금증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듯이 그 나이에는 아무데나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사고쳐서 부모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어쨌든 전 말하기 조금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냄비 위에 앉았어요. 아니, 냄비 위에 앉았어요. 와, 이거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전 그때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기분은 저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칠 때는 누구나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아야! 오만 가지 감정이 아니라 네. 한 가지 감정이군요. 네. 아야. 예. 전 입원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네요. 그때 기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냄비 위에 앉아서 입원했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전 1년 전만 해도 그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한 5살 때라서 까먹은 사실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줬는데 네. 아니 근데 한희수 친구 말에 따르면 물이 펄펄 끓고 있어서 막 김이 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앉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 위에 공기도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일단 올라갔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렇죠?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냄비가 어디에서 끓고 있었든지 간에 예. 그게 뭐 바닥에 어떤 뭐 휴대용 가스레인지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고 이게 재밌어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다행히 흉터가 작년쯤에는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사실 저도 올라앉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어렸을 때 뜨거운 냄비를 쏟아서 흉터가 진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땠는지는 저도 약간 기억하고 있고 네. 잊을 수 없죠. 그 뜨거운 것에 대한. 그 뜨거움. 저도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여기 지금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는데 네. 저는 난로 위에 고구마가 있었는데 이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네. 잡다가 손목을 난로에 얹은 거죠. 네, 누구나 그런 상처 하나씩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희수님이 지금 흑역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흑역사 들춰보면 누구나. 네, 뜨거운 것에 댄 기억들은 누구나 있을 텐데 그 뜨거운 냄비 위에 앉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라서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해뒀다가 이거 소재로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조금 더 앞뒤로 살을 붙여서
재밌는 이야기로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만화의 소재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화의 소재 주의해서 그리셔야 돼요. 다른 5살 어린이가 보고 따라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도. 그리고 이렇게 큰 사고였는데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다칠 때 누구나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어떤 감정인지 압니다. 아야. 5만 가지 감정 다 필요 없고 아야 이거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예. 재밌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은우 기자가 보내준 노래인데요. 우주 탐험가라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탐험을 떠나자 은하수 건너. 정말 신나겠지, 정말 재밌겠지. 나는 멋진 탐험가. 달 나라 태양계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면 정말 신나겠지, 정말 재밌겠지. 나는 멋진 탐험가. 와. 정말 신나겠어요. 목소리도 정말 좋고 가사가 되게 또박또박 들려서 맞아요. 아주 좋네요. 네, 저는 이 노래를 저도 모르는 노래거든요. 네.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저도요. 예, 가사가 너무 잘 네. 들리고 그리고 우주 탐험가가 되고 싶어서 꿈을 꾸는 그 어린이의 마음이 네. 쏙쏙 전달이 됐어요. 정말 신나겠다, 네. 멋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좋은 목소리와 발음이었어요. 네.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막 맨날 틀리는데. 그리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로 노래를 불러주신 것도 예. 되게 듣는 사람에게 그 감정이 잘 전달되는 중요한 요령이었던 것 같거든요.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김은우 어린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꼬박꼬박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동안 감사합니다 안 했는데 비교되잖아요. 네, 오늘 나와서 좀 잘 보여보려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에 대한 우리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이야기 손님 신문 네. 10답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혈액형은요? B형입니다. B형. 혈액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A형은 이렇다, B형은 음. 이렇다라고 성격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 제가 상관이 없죠. 네, 상관이 없죠. 과학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재미있어 한다는 것이 저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형 또는 MBTI 또는 별자리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걸로 대답하셔도 돼요. 네. 제가 사실은 MBTI 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말요? 네. 와, 그런 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요. 아. 네. 근데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그런 게 어떤 재미거리로 소비가 많이 돼서 제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큰데 이게 원래는 심리학적인 연구와 또 어떤 통계와 표본을 가지고 이게 정식 검사지와 라이센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협회가 있고 거기에서 교육 절차를 밟고 실제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서 저는 지금 자격증이 2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 MBTI하고 어린이들은 캐티라고 하는 어린이용 검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자격증 가지신 분의 어떤 지도하에 일단은 그 검사지, 정식 검사지가 있고 이게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뉘앙스나 분위기나 그런 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오역도 많고 애초 질문의 의도를 살리지 못해서 축약된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문항수가 너무 적어서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검사를 공부하고 그 검사 테스트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말해주면 더 잘 듣더라. 저는 되도록
검색을 하면 한국 MBTI 연구소가 검색이 되거든요. 예. 그 연구소를 통해서 정식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예.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면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네. 나한테 이런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네, 정도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전문가의 말씀. 네.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ENFP입니다. 아, ENFP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해줘도 저는 뭐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성격은 스파크형이라고 해서 이 스파크가 불꽃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불꽃이냐면 자동차 시동 걸 때 생기는 그 스파크를 의미하는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또 어떤 일의 가능성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만큼 필연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시작해야 되니까 끈기가 없고 포기를 잘하고 좀 산만한 경향이 있는 그런 성격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잘 살피는 대신 또 어떤 때는 쉽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겁도 많고 그런 성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라고 하셨죠? ENFP? 네. 예, 그 유형이신 분들은 좋겠네요. 예,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는 음식에 떡볶이가 진짜 많이 네. 나왔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떡볶이 좋아하나 봐요. 네, 근데 떡볶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엄격하게 밀떡볶이를 밀떡파군요. 밀떡파여가지고 사실 대답을 지금 잘못했구나. 밀떡볶이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밀떡볶이. 쌀떡볶이와는 다른 음식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선을 네. 그렇게까지 강경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점 때문에 나는 밀떡을 좋아한다. 물론 식감이고요. 네, 쌀떡. 미끌. 네, 그 미끌이라고 좋게 얘기하면 쫄깃. 쌀떡은 제가 쌀떡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씹을 때 좀 질고 이 어떤 떡 특유의 느낌이 있죠. 끈적한 다른 떡들. 그런데 떡볶이에 떡을 먹는 이유는 그런 떡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폭신한 느낌 그리고 빵과 떡 사이에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독특한 질감 그리고 양념이 충분히 배어서 먹을 수 있는 쌀떡이 끈적하기 때문에 선생님 쌀떡 파세요? 혹시? 우리 그렇다면 이 대화를 잠깐 끊거나 방송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중단.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밀떡을 좋아하는 편이고 대부분의 학교 앞 그 초등학교 앞에 떡볶이들도 밀떡이 많이 있죠. 떡꼬치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이 여러분 떡꼬치에 들어가는 떡이 밀떡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저에게 한 표를 보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하는 계절? 초여름이요. 초여름. 그러면 좀 있으면 바로 5월 날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더운 거는 싫고 더운 거 싫어요. 추운 것도 싫어요. 그때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제 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생일이 언제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네.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알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은 샬롯의 거미줄이고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은 11마리 고양이라는 일본 그림책 시리즈입니다. 바바노보루라는 일본의 만화가 출신 그림책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아마 어린이들 중에는 본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 그대로 11마리 고양이가 주인공이고 이 고양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고를 치고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좋아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데 자기 꾀에 자기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좋고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서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가면 갈 때마다 어린이책 서점에서 그 11마리 고양이 캐릭터를 하나씩 사오는 게 저의 큰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보물 1호는? 남편이요. 네. 네, 이거 사실 뭔가 비밀번호 찾기 이런 거 홈페이지 같은 데서에 가입할 때 통일해 놓았습니다. 보물 1호를 물어보는 것이고 대답은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아이가 없고 네. 네,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1년 남짓 전에 강아지를 입양해가지고 그쵸, 반려동물이 있는 걸로 반려동물이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1호를 가족으로 바꾸려다가 어쨌든 일단 남편 이야기는 꼭 해야 돼서 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저희 강아지 설탕이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셋이 산책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강아지 이름이 설탕이에요? 네. 저희 설탕이가 4살 때 제가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유기견들 보호소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설탕 입장에서는 사람이랑 살아보는 게 처음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랑 살아보는 게 처음이라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서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너무너무 서로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아침 산책은 저랑 둘이 하고 저녁 산책은 온 식구가 함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린이 친구들 중에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에서 구조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엄마들은 그걸 못 키우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맨날 그 사연 많이 올라오거든요. 너무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요. 막 이런. 어린이들 열심히 조르세요. 네. 저는 어린이들 편이에요. 네, 열심히 조르세요. 여러분이 산책도 시키시고 똥도 치워주고 그러면 됩니다. 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매운 음식 먹는 거요. 뭔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랑 연결이 있네요. 그런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것이 저의 비극이거든요. 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너무 콧물 많이 나오고 눈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매워서 물 먹으면 배부르고 배불러서 많이 못 먹고 근데도 매운 걸 먹고 나면 좀 땀 흘리고 울고 나면 뭔가 하나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매운 음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아침에 샤워하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은데 아침에 그 목욕탕 들어갈 때 계절과 상관없이 그 서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저녁에 근데 아침에 해야 그 뭔가 그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침에 그렇게 서늘한 기운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또 뜨거운 샤워기 아래에 있으면 또 거기서 나오기 싫은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네. 뭔가 변덕이 좀 심한가? 네. 내 마음 나도 몰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예.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코알라요. 왜요? 코알라가 유칼립투스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그 잠이 오는 성분 때문에 그걸 독성으로 받아들여서 적응을 잘 못하고 코알라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 때문에 다른 동물이랑 싸울 일이 없대요. 유칼립투스를 먹는 건 코알라밖에 없으니까 그 점이 너무 부러워서 유칼립투스 먹을 만큼 먹고 졸리면 자고 아침에 샤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귀엽게 다 생겼잖아요. 아침에 샤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귀엽게 생기고 싶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세상은 어린이 편. 네, 요즘에 어떤 때는 뭐 어린이를 환영하지 않는 공간도 있다고들 하고 또 뭐 어린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말들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에는 어린이 편을 들고 어린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뒤에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어린이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사랑하고 보는 그런 어른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신문십 다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사연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4월 달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만우절 사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인천 효성초등학교 이은솔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지루한 만우절. 3월 31일. 그날은 3월 중에서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바로 4월 1일 만우절이기 때문이다. 나는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무슨 장난을 치지? 다쳤다고 할까? 아니면 놀러 갔다고 할까?
등등 여러 생각에 잠겼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굉장히 급진적인 전개네요. 네. 우렁찬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만우절 장난을 정하지 못했다. 내가 장난을 못 친다는 게 아쉬웠지만 친구들이 장난을 칠 거라고 믿고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친구들은 장난을 치지 않았고 학원이 끝난 4시까지 아무도 장난을 하지 않았다. 아이고 저런. 아이고.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었다. 바이올린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는 장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난을 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했다. 하지만 친구도 장난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 장난을 치지 않았고 나는 아주 재미없는 만우절을 보냈다. 다음 만우절까지 1년이나 더 남았는데 내 만우절 돌려내. 근데 이은솔님은 되게 지루한 만우절이라고 하셨지만 이 사연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 사연이 너무 재밌어서 이미 저에게는 만우절의 장난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장난치지 않는 만우절. 예, 그것도 말 되네요. 네. 아무 일도 없던 것 자체가 사건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어떤 농담처럼 되는 아주 재밌는 사연인데요. 어쨌든 우리 은솔 친구는 내 만우절 돌려내라고 했지만 어머 만우절인지 까먹고 그냥 지나갔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날 계획도 세워봤죠. 네, 그리고 네. 하루 종일 누구가 장난을 치겠지? 그러면서 막 기다리고 기대도 하고 네. 아니네 이번인가 막 이러면서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억울하게 가버린 만우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경험을 살려서 내년 1년을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내년 만우절에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꼭 장난을 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고민 상담,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솜씨 자랑도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친구들의 재밌는 사연들 들어봤는데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어린이라는 세계를 쓰신 저자로서 네. 어떠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오는 동안 내내 고민했어요. 아까 우리 이은솔님이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할까 며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재미없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누구 다른 친구들처럼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놀 때 막 재밌게 노는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자. 공부를 잘하는 걸로 좀 두각을 나타내보자 이런 욕심을 가졌는데 어린이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라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는 어린이였군요. 네. 그리고 모범적 너무 재미없었고 모범생이었구나. 정확하게는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도 참 재미가 없었구나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혹시 어린이들 중에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나는 별로 개성도 없고 혹은 별로 재밌는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재미없이 살다가 재미없는 어른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재밌는 일이 생기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어떤 실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면 전혀 한 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근데 선생님 그럼 사고 친 적도 없었어요? 특별히 사고도 안 쳤어요. 저는. 부모님을 걱정시켰다거나 크게 야단맞았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뭘 잘한다고 해서 뭐 상을 받거나 표창장 이런 걸 받으면 기분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생기진 않잖아요. 저는 인기도 끌고 싶었고 친구들한테 강한 인상도 너무 욕심이 많았네. 네. 그런 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했거든요. 와, 전학을 네. 그건 로망인데. 당사자로서는 너무 힘든 경험이었어요. 전학이? 네,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지는 경험이거든요. 낯선 곳에 가서 예. 선생님도 새로 인사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집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학교 오가는 길도 낯설고 그런 경험이 되게 저에게는 돌아가고 싶다 나의 과거로 옛날 2학년 때로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슬픈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화기 동화책에도 전화기 맞아요. 계기가 돼서 무슨 사건이 나고 이런 네.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전화 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철없는 생각입니다. 왠지 부러웠는데 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게 남이 보는 거랑 본인이 하는 맞아요. 거가 이게 되게 달라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러운 맞아요. 일이 당사자는 절대 즐겁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제 친구는 노래를 지금 되게 잘하거든요. 어른 친구가. 네. 어렸을 때도 노래를 잘했대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 놀자고 하고 그러면 누구누구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라.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애들이었거든요. 저는 노래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겠다 했는데 제 친구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랑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하면 너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정은 다 모르는 거랍니다. 맞아요. 네.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 중에서 앞에 나와서 부르는 걸 또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맞아요. 참 사람은 여러 가지인 네.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또 재밌는 사연 네.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고양 모당초등학교 김서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 이 사연은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네. 제목은 만우절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김서우입니다. 전 만우절을 기념해 짝남이자 남사친에게 고백을 하려 했어요. 짝남이 뭐죠? 짝사랑하는 남자. 아닐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내 짝 옆에 앉은 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연애에는 좀 더 일가견이 네,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남사친은 저도 벌써- 알아요. 남자 사람 친구죠. 그거는 안 물어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선생님의 인식 수준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벌써 첫 줄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짝남이자 남사친에게 네. 고백을 하려고 하셨다고. 예. 그 애랑 저랑 안 지가 많이 됐어요. 그 남사친은 우리 반 미남 A. 그 친구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잘 노는 친구여서 저도 궁금하네요. 이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 이렇게 그럼요. 멋있으면. 그럼요. 저도 물론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전 용기를 내서 고백을 준비했어요. 4월 1일. 아마도 이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라서 디데이를 정한 것 같죠. 네. 거짓말인 듯 정말인 듯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 안 되면 농담으로 넘어가고 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예. 그 친구에게 놀자고 한 뒤 나 너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나랑 사귈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그래. 잠시만. 그러곤 그 친구가 핸드폰을 켰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말하려는데 그 친구가 뭐야 만우절이잖아. 야 장난이지 너. 크크.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서로 안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러는 겁니다. 너무 슬퍼서 못 읽겠네요. 어떡해. 그래서 전 아쉽고 속상해서 진짜야 라고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이렇게 전 고백을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어이없고 재미있는 만우절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 너무 슬픈 사연입니다. 날짜를 좀 잘못 선택한 날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친구 나름대로는 이제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싫다고 할 경우를 대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때 너무 민망하니까 만우절이야 이렇게 이제 넘기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 남사친께서 너 장난이지 이러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나는 그런데 좀 그렇게까지 너랑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어. 어색하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하지 않고 야, 너 장난이지? 이럴 줄 알았어. 뭐 우리가 안 지가 얼마나 오랜데라고 웃어서 넘겼다는 건 어쩌면 이 친구도 상대방의 고백이 장난이었다고 할까 봐 내가 나도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라고 했다가 제가 나 사실 농담이야 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연애 전문가 같기도 해요. 그럼요. 네.
여지를 그렇게 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네. 네,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만우절을 빗대서 이 친구의 마음을 안 받아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그래 우리 사귀자라고 네. 했을 때 우리 서우 친구가 하하 만우절이야 이럴까봐.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서우 어린이하고 이 친구 A 씨 하고는 지금 서로 약간 그런 긴장을 가지고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썸 좋을까 타는 하고 건가요?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당, 둘이서 밀당을 하고 있는 네. 거네요.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는 꺼내봤고 또 농담처럼 함께 이걸 소재로 한번 웃었잖아요. 네. 웃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랑 더 가깝게 지낼 만한 친구인지 아닌지 편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둘이 지금 친한 친구인 거잖아요. 네. 예, 굳이 사귈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그건 다르죠, 선생님. 그냥 친구하고 사귀는 건 완전 좀 다르죠. 이렇게 모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옆에 선생님 아까 짱남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첫 줄에 이 모든 사연에 대해서 짐작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말인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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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계속 친구 사이면 될 텐데 왜 굳이 사귀려고 하나 네. 불편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선생님이 맞는 걸로 네. 하고 우리 김서우 친구한테 위로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동해 창원초등학교 이지유 어린이가 보내준 연주입니다. 네, 이지유 어린이의 멋진 연주였는데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죠. 썸머라는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됐을까요? 이 음악도 되게 좋고 네. 이 연주 피아노 연주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저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근데 되게 못 쳐요, 피아노를. 네. 어떤 때는 치다 말고 제가 큰 소리로 웃기도 해요. 진짜 못 친다고. 본인의 실력이 너무 어이가 네,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치는데 내가 피아노를 계속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기쿠지로 여름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동안 그 피아노 선생님하고 연습을 앞부분을 조금 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치면 자꾸 노래가 슬퍼지는 거예요. 느려져서. 너무 느려지고. 그리고 같은 곡을 아내 연습실에서 어떤 어린이가 되게 빨리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포기한 곡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앞에 어린이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뭔가 썸을 타는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는 멋진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솜씨자랑 하나 들어볼 건데요. 춘천 태계초등학교 김수빈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꽃 한 송이 김수빈 길가를 가다가 발견한 예쁜 꽃 하나 어여쁜 외모로 답답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향기로운 향기가 콧 속으로 솔솔솔 들어온 한 송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어여쁜 꽃 한 송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시를 쓰셨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김수빈 친구가 보내준 글에서 한 송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이렇게 쓰지 않고 행을 바꿔서 네. 한 송이지만 큰 다음에 역할을 하는 이렇게 네. 써줬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뭔가 시의 묘미를 아는 친구인가? 그래서 네. 제가 고쳐 읽지 않고 네. 써준 대로 그대로 읽었거든요. 네. 네. 시가 너무 아름다운 시이고 이 시의 제일 좋은 점은 꾸며서 쓰는 말이나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어가. 아, 네,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낱말들을 선택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정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처럼 예. 침착하고 차분하게 예. 그리고 향기가 날 것처럼 이 솔솔솔이라는 흉내말도 너무너무 적절하게 잘 썼고 너무 좋은 시네요.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콧 속으로 향기가 솔솔솔 그런 네. 기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빈 친구가 길을 가다가 네. 어디서 향기가 솔솔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예쁜 꽃 한 소리가 피어 있었던 거죠. 네. 그 꽃을 보면서 네. 이렇게 꽃이 있어서 이 도시가 얼마나 네. 아름다운가를 생각한 거 아닐까. 그래서 네. 그게 싹 그려질 만큼 네. 그냥 선생님 말씀처럼 뭐 특별히 이렇게 꾸미는 말 없이 차분하게 썼는데 그게 그 시를 보는 사람한테 다 전달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좋은 작품 같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김수빈 어린이가 본인이 쓰신 시이니까 이걸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교실에서 이제 어린이들이랑 책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랑 시 읽고 좋아하는 시들은 외우기도 하거든요. 네, 같이 맞아요. 외우면 훨씬 좋아요. 외우면 완전히 이해하게 돼요. 이 시를. 그런데 수빈 어린이는 본인이 쓰신 시이니까 더 잘 외우실 수 있을 테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 다음 작품 또 그 다음 작품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우리는 또 유명한 시인의 시들만 막 외웠었는데 자기가 쓴 시를 네. 외운다는 거 맞아요. 외우면 또 그만큼 네. 흠뻑 또 그 시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그래도 오늘은 연애 전문가로 할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김수빈 기자의 시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소금의 유통기한이 며칠이게? 소금? 아마 유통기한 없을걸? 아니야 있어. 있더라도 아주 길겠지. 소금은 정답은 천일. 천일? 천일이면 3년도 넘는구나. 아이 참 이건 넌센스 퀴즈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천일염이 있잖아. 그래서 소금의 유통기한은 천일이야. 웃기지? 어쩐지. 곰이야, 이건 알아도 천일염이나 정제염 같이 첨가제 없는 순수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어. 왜냐면 알았어. 우리 문이 참 똑똑해요.